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즐거운 금요일 불금입니다. 전 요즘 개인적으로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야구를 못 보는데 맨날 깨지더라고요. 응원하는 팀이. 안 보게 됩니다. 잘 됐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시황 내용은 이렇습니다. 브리핑은요, 안개입니다. 오늘 제가 있는 곳은 이제 해무가 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게 안개인데, 비 오는 날과 안개를 좋아하는 편인데, 운전하기엔 상당히 어렵죠. 증시가 안개잖아요. 사실 크게 안개는 아니에요. 뭐가 좀 안개냐면, 제가 보는 거에 비해서의 큰 길의 줄기는 안개는 아니에요. 명확한데, 아주 디테일한 거, 아주 디테일한 거. 요게 조금 아리까리하게 흔들어 놓으니까 안개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황에서 이 범위 안에 있다. 이 범위 안에서 올랐다가 빠지나 내렸다가 오르나.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뭐 하나는 확실하다.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 2009포인트 전고점 못 넘어간다. 그럼 반등이 나와봐야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종목은 많이 가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종목 장세니까. 근데 이거 종목 장사라는 표현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시장이 당연히 종목이 많으니까 종목 장세지 바보들아. 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전 종목이 맨날 다 같이 양봉 나오고 다 같이 음봉 나오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 자체는 뭔가 고점권에서 변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종목은 빵빵 뜨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그걸로 막 몰리고 따라다니는. 몰리고 따라다니면 다친단 말이에요. 포스코 사봐요. 또 꼴까닥 해요. 건설주 올라갔다가 사봐요. 또 꼴까닥 합니다. 그런 상황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할 것 중에 하나는 총선 공약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사실 법률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입법부가 뭐 하겠어요. 법 만드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의 그 말 요런 거에만 이제 관심 갖죠. 누가 뭐 이런 말 했다더라. 아이고 뭐 이런 거 말실수. 근데 실은 우리가 정치인들을 국회의원들을 뽑아주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원래 말싸움하는 집단이에요. 우리가 생업에 있으면서 나란 일에 대해서 나 대신 싸워줘라 이거예요. 주먹질은 못하는 거거든요. 주먹질 할 것 같으면 격투기 선수 뽑아주죠. 뭐 김동현이나 추성훈 같은 선수들을. 근데 격투기 선수를 뽑아서 내놓는 게 아니라 말싸움하는, 그러니까 원래 그 집단은 말싸움하는 집단이니까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싸움하는 것에 대해서 쟤네들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게요. 우리는 그들이 말싸움에 왜 하는 건지, 그건 뭐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있다고요. 총선 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총선 이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특히 이번 총선 공약에 대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국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총선 공약을 이렇게 보시면 재밌습니다. 분명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해가지고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쫓겨났습니다. 어디서 감히 당 정책과 이념에 반하는 발언을 하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짤박이라고 해서 잘렸잖아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의 경제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새 정권 생길 때 국민을 설득해서 증세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이전의 조세 부담률 회복해 재원 마련. 국민의당은 일정한 증세 피할 수 없어. 모두 다 주요 3당의 공약은 증세를 얘기합니다. 유승민이 형만 바보 됐네? 왜 잘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기사는 동아일보에서 이야기한 기사입니다. 나온 기사를 발췌한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저 세 가지 다 뭐냐? 증세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증세 방식이 달라요. 국민의당은 역시 이런 얘기하면 약간 사견이 들어간 걸 수 있는데 뭐 역시나 그냥 얘기하는 바대로 사회적 공론화통에 합의한 뒤 추진. 그러니까 명확함이 없어요. 새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새정치가 뭐냐? 물어보면 명확함이 없잖아요. 명확함이 없어요. 방안에.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게는 법인세를 22%, 25%로 인상하겠답니다. 새누리당은 부가가치세, 부가세 2% 방향이 달라요. 부가세 누구한테 더 영향이 많아요? 개인이죠. 또 부가세 2% 인상 시 연간 11조 원 증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3% 인상 시 대기업 기준으로 4조 6천억 원 증대한다. 그리고 경제관련 입법 중에서 산업은행 채권 등 매입을 해서 양적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버리겠다.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장악을 하는 건가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제정의 소상공인 보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누구가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게 없어요. 저는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주요 3당이 동시에 하는 얘기는 증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증세 방식이 다른 것 뿐이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돈 뜯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나한테 세금 더 부과시키면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700만 원 월급 받았는데 500만 원 월급 받았는데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기분 좋습니까? 조세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저 증세를 얘기할까요? 증세 없는 복지나 허구다라고 했던 유승민 의원은 잘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 상황에서 얘기했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서 뭔가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것은 증시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나 경제 상황에 아주 민감한 부분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기업들은 매출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출이 확대되지 않아요. 불황역자 쥐어짜면서 지금 법인세율이 싼 편에서 쥐어짜면서 영업이익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사실상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망이 밝아질 수가 없죠. 당장 외형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타격은 있을 것이고, 새누리당이 만약에 공약 저대로 가버리면 개인들은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는 더 위축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2차전지로 얘기를 넘어갈 텐데, 우리나라가 짱구짓 중에 아주 짱구짓 하는 게 바로 2차전지예요. 가장 좋은 기술력과 가장 발빠른 산업 인프라를 키울 수도 있는 모든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못한 이유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세금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워낙에 이 휘발유, 가솔린에 들어가는 엔진, 이 휘발유에 세금이 워낙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2차전지 얘기로 가면, 2차전지는 지금 한중일이 어마어마하게 싸우는데, 그렇죠?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아이언맨의 롤모델이잖아요. 그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는 정말 혁명적인 겁니다. 혁신적인 겁니다. 과거 한번 얘기했지만 2차전지 자동차라는 것이, 전기자동차라는 것이 워낙 갑자기 이번에 신기술을 나타낸 게 아니라요. 아주 오래전 1900년대 초반부터 전기자동차 있었고 1900년대 중반에도 상업 생산했었습니다만 결국 정유업체들의 로비 활동에 막혀서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가솔린 시장으로 간 겁니다. 엔진 시장으로.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이 테슬라 앨런 머스크로 인해서 개화가 되었대요. 누군가가 깃발 들고 나서서 싸우자 할 때 들불처럼 일어나는 어떤 촉매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대중은 뭉치면 무섭습니다만 뭉치기 전까지는 사실상 흩어져 있으면 바보스럽다고 해요. 근데 테슬라가 그 횃불을 꽂고서 가다 보니까 가솔린 전체 업체들이 이거 별거 아니야. 예전에 뭐 저 일본 애들이 만들 때도 뭐 몇 년간 몇 해 팔았다고 이 세 발에 피고 막. 그런데 이제 뭔가 좀 분위기 감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수소차를 얘기해요. 이거 짱구 같은 짓이에요. 수소차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나와서 인프라가 확대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정책자들의 어떤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신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을 너무 앞서가면 그게 바로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거든요.